저는 향림교회 장로로서 일했던 노재열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의과대학에서 양리학 및 면역양리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년을 한 후에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연구원에서 원장으로 한 5년 동안 일을 했고, 지금은 벤처기업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민간요법은 실제로는 참 많아요. 그러는데 제가 오늘은 우리 실생활과 많이 연관이 있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콩나물국, 하나는 고춧가루.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콩나물국은 그 숙취 해소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아스파라긴산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 아스파라긴산은 알코올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은 그 해장국을 끓일 때 그 잔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지저분하더라도 하지 않고 국을 끓였어요. 그게 뭐냐면, 옛 선조들은 그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것을 터득한 생활의 철학이랄까, 생활의 과학이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 고추에는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는 매운맛도 내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많은 효능이 밝혀지고 있어요. 세균 증식을 억제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위산 분비를 촉진해요. 그래서 위산이 없어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약간 매운 거, 그러니까 너무 가량으로 매우면은 오히려 위궤양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좋고, 그 다음에 면역을 증강시켜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염증을 억제해요. 감기는 초기에 딱 약과 이 고춧가루를 먹으면은 그대로 없앨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그냥 약 먹어도 먹으나 안 먹으나, 그 약장 사는 사람들은 다 그거 팔고 싶어 하고 의사도 처방 주지만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국이 따끈한 국이면 됩니다. 콩나물국이면 더 좋고, 거기에다가 고춧가루를 반 티스푼 넣고, 근데 반드시 마른 고춧가루가 좋아요.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면은요, 어떤 자기가 예상한 결과가 나오면요,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면 그 예상한 결과가 안 나올 때가 무지기수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결과가 안 나와서 날을 새고, 결과가 너무 많이 잘 나오면은 그 희열에 차서 또 밤을 새고, 이것이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대개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아파서 정맥이 다 늘어날 정도로 실험실에서 서 있어도 그래도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많은 희열을 가지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는 여성 차별이에요. 그 어려움이라는 거는 말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상황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냐면은 전문직에 가면은 아직도 여성의 비율이랑 너무 빈약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개선돼야지 하는데, 개선되기는 여운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아 문제예요. 정말 지금 육아 문제라는 거는 지금도 다 엄청난 그 어려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육아 문제 때문에 출산율이 다른 요소들도 엄청 많죠, 사실은. 그런 팩터가 많지만 그중에 정말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게 육아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이것이 출산율의 회복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당시에 저는 없었어요. 없었다고 하면은 참 교만하다고 얘기할까? 저는 누구를 따라가기에 보다는 내가 어떻게 내 책임을 다 감당하고 내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내가 연연했지, 누구를 따라가서 표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할 시간의 여유가 없었어요, 솔직히. 네.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걸 제가 얘기를 하냐 하면은, 부모님 권유에 의해서 또는 수능의 점수가 좋다고 해서
의대를 지원해서 와요. 400점 만점짜리가 몇 명씩 들어와요, 한 해에. 그런 학교인데 못 따라가는 애가 있다고요. 그건 뭐냐, 자기 적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적성에 맞는 것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초기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들이나 자기의 멘토가 되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이거를 스스로도 고민하고 그 사람들과 상의하고 해서 적성에 맞는 거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인내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MZ세대들은 아이 꼰대 같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그 다양한 직업에 내가 도전해고, 네가 좀 도전해봐라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또 하나는 정말 괜찮은 정치인이 돼봐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정말 정직한 정치인, 그리고 또 하나는 민중을 위한, 정말 민중을 위해서 내가 내 한 몸 불사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한번 돼보고 싶어요. 근데 되어봐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건 이미 할 수 없는 일이죠. 미국에서요, 홍근수 목사님의 책인, 제목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청년 예수?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아, 내가 평소에 그 추구하던 목사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면 나 꼭 향년교를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99년에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딱 듣는 순간 너무나 정말 신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똑같은 성경 구절로서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설교가 아닌 해석을 하는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 신선했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목사님이 너무 순수했다는 거, 그게서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내 여기 올만 하겠다 하고 있는데, 또 강 선생이 통일운동을 하면서 그 홍근수 목사님에게 굉장히 접촉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홍근수 목사님 교회를 가면 자기가 교회를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가보자고. 그래서 2000년에 등록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의 평화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의 평화. 그럼 신앙을 가진 사람 매번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갖냐, 그런 건 아니죠. 때로는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지만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누구나 다 부족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런 것을 겪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람한테 보다는 절대자한테 내 모든 것을 가감없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본인에게 뭐냐면은 위안이 되고 자기의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이렇게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 중에 깨달음이 와요. 뭐 주님의 말씀이 뭐 귀에 들린다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깨달음이 와요. 근데 그 깨달음이 오기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요. 그때 이슈화되는 상황과 성경 말씀에 있는 상황을 연결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기 굴절된 어떤 무슨 생명이나 무슨 정의나 평화 이런 것을 다 지적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그 굴절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연결된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 너무나 우리 인간이 주님 세계에 무슨 접근하지는 못하더라도 근처 가보지도 못하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작년 여신대에서 저만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도 하죠, 사실. 응? 저한테 또는 어떤 개인한테 주어진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뭐
솔직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만 가져도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이것만 하나만 해도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는데 그 받은 많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봉사하는 정신으로 다가간다면 주님의 일이 즐거움이나 기쁨이 되지 불평이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사람은 꼭 적어도 3가지 옷을 갖추고 있는 게 3 종류의 옷을 갖추고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3가지 종류의 옷이 뭐냐면 집에서 입는 평상복. 그게 하나 있어야 되고 그거는 외출할 때 입지 말라고 거예요. 2번째는 뭐냐면 가까운 거리에 갈 때 입는 나들이 보고 있으라.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누가 되지 않는 외출복을 만들어라. 남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갈 때 갖추어 입고 가는 것은 그 상주나 혼주에게 부조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네. 그런데 하물며 주님 전에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교회에 그냥 아무거나 입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출복인 그것을 갖춤으로써 우리 어머님의 말씀인 그 옷매무새를 바르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향림교회는 저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고향 하면 뭐예요? 정말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곳이고 그 어떤 일을 해도 넉넉한 품으로 감싸줄 수 있는 품을 가진 것이 고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향린도 그 이름에 걸맞게 향기나는 이웃같이 정말 사소한 일에 너무 연연해서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의 고향 같은 향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향연이에요. 네. 엄청 고민했어요. 정말 어떤 것이 이게 맞을까? 그래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족, 발족자, 족, 전통, 전진. 그게 족, 전통, 전진 이렇게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향린의 전통을 발로 굳건히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신앙을 가진 우리 이 교회 바운다리 속에 우리의 전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통을 살려서 그냥 사회 속에서 오늘은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우리는 진보로 나아갑시다. 그 진보만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또는 민주화만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진보도 민주화도 우리의 전통 속에서 버무려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진보,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민주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족, 전통, 전진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같이 왔는데, 향림교회 여기 옛날에 있을 때는요, 너 따로 앉았어요. 근데 우리 학생이 하나 향림교회에 왔어요. 지금 안 오는데, 걔가 어느 날 강의 끝나고 나한테 쫄쫄 따라와요. 그래서, 너 질문 있냐? 그랬더니, 개인적인 질문이래요. 그래서 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왜 교수님은 박하 선생님하고 같이 안 왔냐? 그래서 같이 앉아야 되는 법칙이 있니?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는 장로는 앞에 앉지 말고 뒤에 앉아라 그랬단 말이지. 그때 조은정 목사님 계실 때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로는 교인이 오면은 누가 새로 왔나 또 어떤 오랜만에 왔나 이거를 체크해야지. 그냥 앞에 쭈르륵 앉지 말래. 그래서 그때부터 뒤에 앉기 시작해서 뒤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랬어요. 야, 역시 다르다. 우리 교회는 장로들은 앞에 그냥 기라성 같이 그냥 교단 위에 딱 가서 앉아 있다 이거예요. 근데 향리는 안 그래서 정말 놀랍대.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가서 배우라 그러라고 그랬죠. 근데 강 선생은 저한테
사회 변화에 인식의 깊이를 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 선생이 있었기에 저의 삶을 좀 더 채찍질 한다고 그래야 되나? 당금질 해야 된다고 하나? 그런 것을 하는 생활이 됐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강정구라는 사람은 뭐 민주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맨날 떠드는데 그 와이프라는 사람은 뭐 지 학교에서도 제대로 뭐 하지도 않고 그 뭐 남에게 뭐 모범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비판은 안 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도 학교를 나갔습니다. 뭐 비법은 아니고요. 누가 그러대요. 통일운동하는 사람 중에서 헤어지지 않은 사람이 강정구 부부밖에 없다고. 정말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 초창기에는 우리가 집에 전화를 몇 달씩 꽂지를 못했어요. 그 보수 꼴통들이 전화기를 꽂으면은 육두 문자부터 나와서 시작을 해요. 그 아픔이랑은 말을 못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견뎠느냐 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강정구라는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 전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헤어진다는 생각을 감히 해보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내 책임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픔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삶에서 아픔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민족을 위해서 아픔이라면은 뭐 견딜만도 한 거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빨갱이라고 우리 길거리 들어가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저기 강정구 빨갱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와서 너부적절하면서 아이고 교수님 존경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으니 뭐 그거로서 상쇄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새로운 우리가 교회로 곧 들어가잖아요. 갈 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향기 나는 이웃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속의 갈등은 우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양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 양보 안 될 것 같아요. 막 그냥 황소뿔같이 막 내달리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이 조금 뭐냐면 모난 것이 다 둥그러지고 조금씩 있잖아. 양보하면 해결 안 될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향년이 모든 사람이 향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그 정체성이